퇴직 이야기를 하게 되면 특히 50대 중반쯤 맞이하는 퇴직은 정말 누구에게나 큰 충격일 수밖에 없어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 기여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 말이죠. 제 친구 중에도 은행에서 부지점장으로 일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요. 55세가 됐을 때 회사에서 더 이상 내가 맡을 역할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 받았던 충격이 정말 컸다고 하더군요. 본인은 아직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회사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느꼈는데 회사는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걸까요? 그게 단순히 나이라는 숫자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나이가 되면 정말로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은 사실 50대가 됐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고민일 거예요. 1. 나이와 업무 능력은 비례하지 않는다. 첫 번째로 들고 싶은 사례는 제가 아는 중소기업 대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58세까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성공적으로 이끌었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여서 문제를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이 생긴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60세가 되기 전에 미리 퇴직 준비를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 대표님은 나이가 들수록 일에서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회사는 그런 점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점에 아쉬움을 느꼈어요.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나이와 업무 능력은 꼭 비례하지 않아요. 오히려 경력이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배운 점이 많아서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건 너무 가혹한 평가가 아닐까 싶어요. 2. 회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경험. 두 번째 사례는 제 대학 동창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30년 이상 일했는데 55세가 됐을 때 조직 개편을 이유로 퇴직 권고를 받았어요. 그때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회사에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회사는 그가 쌓아온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그는 퇴직 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컨설팅 회사를 차렸고 오히려 퇴직 전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회사가 퇴직을 권유한 그 순간 사실상 엄청난 자산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쌓아온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는 그 회사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었는데 나이만 보고 그 가치를 평가절하한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회사가 사람을 평가할 때 단순히 나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어요. 특히 경력이 많은 직원들은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인간관계가 회사의 성장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3.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들. 마지막 사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제 후배 중 한 명은 IT 업계에서 일하는데 이 업계는 기술의 변화가 워낙 빨라서 40대 중반만 돼도 기술이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후배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더 집중했습니다. 오히려 50세가 넘었을 때도 여전히 최신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고 20대 후배들보다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죠. 결국 그는 50대 중반에 퇴직하지 않고 오히려 팀을 이끌며 회사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줘요. 물론 나이가 들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변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가입니다. 퇴직, 특히 55세 전후의 퇴직은 우리 사회에서 종종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회사에서 30년 가까이 몸담았던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책상 정리를 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마치 이제 너의 가치는 다했다는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55세라는 나이는 정말로 회사에서 더 이상 기여할 수 없는 나이일까요? 아니면 이 시점을 새로운 기회로 바라볼 수도 있을까요? 오늘 이 칼럼에서는 퇴직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퇴직이 꼭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우선 퇴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필요 없으니 나가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 보면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나이대의 직원들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어도 그 사람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나 가치는 여전히 크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기여할 수 없다는 편견은 제고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조직 내 경험 많은 인재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단순한 업무 능력을 넘어서 회사의 문화와 비전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회사 밖으로 내보낸다면 그 회사는 중요한 자산을 스스로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55세 퇴직, 새로운 기회의 시작. 퇴직이 꼭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55세 이후에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저의 대학 동기였던 한 친구는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55세에 퇴직을 맞이했는데요. 처음엔 그도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느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컨설팅 회사를 차렸고 오히려 퇴직 후 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은 새로운 길을 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55세라는 나이는 평균 수명에 비춰보면 아직 인생의 절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잠시 멈춰서 앞으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 일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기업은 왜 일정 나이가 되면 직원을 내보내려 할까요? 단순히 비용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많은 기업들은 나이가 들면 직원의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기술 중심의 산업에서는 젊은 인재들이 새로운 기술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는 젊은 인재들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직원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이 나이 많은 직원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그들의 역량을 회사 내에서 더 오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험 많은 직원들은 후배들을 지도하거나 복잡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외부 고객과의 관계 관리나 중요한 비즈니스 결정에서 그들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경험이 중요한 자산이 되는 시대에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는 경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경력이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만큼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특히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위기 상황에서 노련한 경력자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회사에 기여할 수 없다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진 풍부한 경험과 지혜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나이가 많더라도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IT 업계의 중견 간부는 5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신 기술을 배우고 있으며 20대 후배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빠르게 습득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자기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따라서 퇴직을 맞이한 55세 전후의 사람들이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는 과정은 나이와 무관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퇴직이라는 주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문제죠. 특히 55세나 60세쯤 되면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준비를 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그 사례를 바탕으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님의 이야기,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와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가? 먼저 이 중소기업 대표님은 58세까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자신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회사는 나이를 이유로 퇴직 준비를 권유했죠.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경험이 쌓이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큰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과연 나이가 든다는 것이 능력의 하락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경험이 축적된다. 과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축적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된다는 이론이 많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특히 전문가 이론 엑스퍼티즈 시리에 따르면 오랜 기간 동안 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면 문제를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한다고 해요. 이 말인즉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패턴 인식 능력을 키워 나가는데, 이는 복잡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이 중소기업 대표님이 느꼈던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되는 사실입니다. 인지능력의 변화, 크리스털라이즈드 지능과 플루이드 지능. 나이가 들면서 인지능력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서 크리스털라이즈드 지능, 크리스털라이즈드 인텔러전스과 플루이드 지능, 플루어드 인텔러전스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크리스털라이즈드 지능은 우리가 축적해온 지식, 경험,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말해요. 이 지능은 나이가 들수록 계속해서 발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플루이드 지능은 새로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즉각적인 사고를 요하는 능력을 말해요. 이 부분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크리스털라이즈드 지능이 플루이드 지능의 감소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상황을 즉각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훨씬 더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정서적 지능의 성장.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정서적 지능, 이모셔널 인텔러전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되죠. 그 결과 타인의 감정에 더 잘 공감하고 복잡한 대인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발달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도 리더로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정서적 지능이 성공적인 리더십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어요. 특히 리더의 역할은 단순히 업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그들이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런 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워 나가게 됩니다. 퇴직에 대한 고정관념 깨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퇴직을 권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일종의 고정관념 AGISM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능력이 저하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는 앞서 이야기한 과학적 이론들과 상반되는 결론입니다. 앞서 말한 크리스털라이즈드 지능과 정서적 지능의 성장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 강력한 리더십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만을 기준으로 퇴직을 권유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더 나은 방향 퇴직 이후의 기회. 그렇다고 퇴직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이후에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요. 퇴직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은퇴자들이 컨설턴트로 활동하거나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또는 자신만의 작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퇴직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한 챕터의 마무리이자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결론 나이 그리고 경험의 가치. 결국 이 중소기업 대표님의 사례는 단지 개인적인 경험담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퇴직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경험과 지혜를 더 많이 축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에 따라 능력을 평가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회사는 직원의 나이가 아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퇴직을 끝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찾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오히려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추천 도서 3권. 정서적 지능 이모셔널 인텔러전스 마이너스 데니얼 골먼. 이 책은 정서적 지능이 개인의 성공과 리더십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설명해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발달하는 정서적 지능이 리더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능 소셜 인텔러전스 마이너스 칼 올렌바이너. 사회적 지능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지능이 더욱 중요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피엔스 세이피언즈 마이너스 유발 하라리. 인류의 역사와 함께 사회적, 인지적 능력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설명합니다. 나이와 경험이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폭넓게 다룬 책이죠.